월 80만 원으로 살면서도 매일 행복해서 주변에서 비결이 뭐냐고 물어요.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고 친구들과도 자주 만나는데 어떻게 그 돈으로 가능하냐고요. 제가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저 돈 안 들이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하나둘 터득했을 뿐이에요. 은행 잔고는 텅 비어도 마음 잔고는 가득 채울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월 소득 100만 원 미만 노인이 전체의 47%나 된대요. 절반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하지만 돈이 없다고 불행할 필요는 없어요. 오늘은 제가 75년 살면서 터득한 큰돈 안 들이고 행복한 노후 보내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영도에 사는 75세 최순애예요. 남편은 7년 전에 폐암으로 떠났고 지금은 혼자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아들 둘 다 서울에서 살고 있는데 각자 먹고 살기 바빠서 도움받기 어려운 형편이에요. 기초연금이랑 남편 유족연금 합쳐서 월 80만 원이 제 수입 전부예요. 처음엔 이 돈으로 어떻게 살까 막막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젊을 때보다 더 행복해요. 돈 쓸 곳을 찾는 게 아니라 돈 안 쓰고 행복할 방법을 찾으니까 인생이 달라졌어요. 첫 번째 방법은 공짜 문화생활 즐기기예요. 돈 없으면 문화생활 못한다고 생각하시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찾아보면 공짜가 넘쳐나요. 구청, 도서관, 문화센터,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매주 화요일 구청 무료 영화 관람, 수요일 도서관 인문학 강좌, 목요일 복지관 노래교실, 금요일 문화센터 서예 수업을 들어요. 다 공짜예요. 특히 도서관이 정말 보물창고예요. 책은 물론이고 DVD도 빌려볼 수 있고 신문 잡지도 마음대로 볼 수 있어요. 에어컨 난방도 빵빵하고요. 저는 매일 오전 2시간씩 도서관에서 보내요. 책 읽고 신문 보고 가끔 낮잠도 자요. 카페 가면 커피 한 잔에 5천 원인데 도서관 가면 공짜예요. 1년이면 180만 원 아끼는 거예요. 또 하나 꿀팁은 대학 평생교육원이에요. 만 65세 이상은 수강료 70% 할인이에요. 한 학기에 10만 원이면 대학 강의를 들을 수 있어요. 저는 작년에 부산대 평생교육원에서 시니어 인문학 들었는데 교수님 강의도 좋고 젊은 친구들도 사귀고 정말 좋았어요. 대학생이 된 기분이었죠. 미술관, 박물관도 대부분 65세 이상 무료예요.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박물관 다 공짜예요.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꼭 가요. 버스비 3천 원만 있으면 하루 종일 문화생활 할 수 있어요. 전시 보고 도슨트 설명 듣고 카페테리아에서 도시락 먹고 이게 얼마나 풍요로운지 몰라요. 두 번째는 텃밭과 친해지기예요. 도시농업이 대세라고 하잖아요. 저도 3년 전부터 동네 텃밭을 분양받아서 가꾸고 있어요. 1년에 5만 원이에요. 한 달로 따지면 4천 원 정도죠. 이 작은 땅에서 나오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상추, 깨십, 고추, 토마토, 오이, 가지, 배추, 무. 여름엔 채소 살 일이 거의 없어요. 작년에 계산해 봤더니 텃밭에서 나온 채소가 시가로 50만 원어치는 되더라고요. 5만 원 투자해서 50만 원 수익이니까 10배 이익이에요. 더 좋은 건 운동이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 텃밭 가서 물 주고 잡초 뽑고 흙 고르고 헬스장 안 가도 운동 충분해요. 무엇보다 텃밭은 힐링 공간이에요. 씨앗 뿌려서 싹 트고 자라서 열매 맺는 걸 보면
생명의 신비를 느껴요. 토마토 하나 딸 때마다 감동이에요. 작은 것에서 큰 기쁨을 느끼는 게 진짜 행복 아닐까요? 어제는 텃밭에서 기른 배추로 김치 담갔는데 그 맛이 어찌나 좋던지 이웃들한테 나눠주니까 다들 최고라고 칭찬해줘요. 돈 주고도 못 살 뿌듯함이죠. 작은 사치가 큰 행복을 만든다는 말이 있어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비싼 사치 말고 작은 사치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목욕탕 가는 게 사치예요. 7,000원이지만 그 행복감은 70만 원 못지않아요. 뜨거운 물에 몸 담그고 때 밀고 사우나하고 나오면 새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제 주간 하이라이트예요. 세 번째는 물물 교환과 품앗이예요. 돈이 없어도 서로 나누면 풍요로워져요. 저희 아파트에는 나눔 상자가 있어요. 안 쓰는 물건 갖다 놓으면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전기밥솥, 선풍기, 이불 다 얻었어요. 제가 갖다 놓은 구두, 가방, 그릇도 다 새 주인 찾아갔고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필요한 거 해결하는 거죠. 더 좋은 건 재능 품앗이예요. 저는 바느질을 잘해요. 40년 양장점 다닌 실력이거든요. 이웃들 옷 수선해주면 대신 반찬 얻어요. 지난주엔 이웃집 김씨 아저씨 바지 줄여드렸더니 고등어 3마리 주시더라고요. 또 다른 이웃은 컴퓨터 잘하는데 제 핸드폰 고쳐주고 대신 제가 만든 수세미 드렸어요. 이렇게 서로 도우니까 돈 없어도 불편한 게 없어요. 우리 동네 할머니들끼리는 반찬 돌림판을 해요. 5명이 모여서 매일 1명씩 반찬 하나씩 만들어서 나눠요. 월요일은 제가 멸치볶음, 화요일은 순자가 나물, 수요일은 영희가 장조림, 이런 식이에요. 혼자 살면 반찬 해봐야 며칠 먹다 버리는데 이렇게 하니까 매일 새로운 반찬 먹을 수 있어요. 재료비도 절반 이상 절약되고요. 가장 큰 품앗이는 시간 은행이에요. 내가 남을 도운 시간을 적립해 놨다가 내가 필요할 때 쓰는 거예요. 저는 일주일에 4시간씩 독거노인 말벗 봉사를 해요. 그 시간이 적립돼서 나중에 제가 아플 때 누군가 와서 도와준대요. 돈은 없어도 시간은 있잖아요. 그 시간을 저축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공구 도서관이에요. 집 수리할 때 필요한 공구를 무료로 빌려주는 곳이에요. 전기 드릴, 망치, 톱, 사다리 뭐든 있어요. 작년에 장롱 문짝 고칠 때 전기 드릴 빌려서 혼자 고쳤어요. 수리공 부르면 10만 원인데 공짜로 해결했죠. 유튜브 보면서 따라하니까 어렵지도 않더라고요. 이런 나눔과 품앗이를 하다 보니까 돈보다 정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돈으로 사는 것보다 정으로 나누는 게 더 따뜻하고 행복해요. 이웃들과 관계도 돈독해지고 외롭지도 않고 서로 의지가 돼요. 이게 진짜 공동체 아닐까요?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김 교수님 연구에 따르면 나눔과 품앗이를 실천하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행복도가 2.7배 높다고 해요. 또 의료비 지출은 35% 적대요. 서로 돕고 사니까 스트레스가 줄어서 건강해지는 거죠. 네 번째는 무료 건강관리법이에요. 병원비가 제일 무서운데 예방하면 큰돈 안 들어요.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영도대교 걷기를 해요. 왕복 1시간이면 만보 완성이에요. 헬스장 회원권 한 달 5만 원인데 공짜로 운동하는 거죠. 1년이면 60만 원 절약이에요. 게다가 바다 보면서 걸으니까 마음까지 힐링돼요. 보건소 활용도 꿀팁이에요. 보건소에서 무료로 해주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기초 건강검진, 치매 검사, 독감 예방접종 물리치료, 한방진료,
영양 상담, 운동 처방. 다 공짜예요. 저는 한 달에 2번 보건소 한방 진료 받아요. 침 맞고 부항 뜨고 나면 몸이 가벼워져요. 한의원 가면 회당 3만 원인데 공짜니까 얼마나 좋아요. 특히 보건소 운동 프로그램이 정말 좋아요. 요가, 태극권, 라인댄스, 실버 체조. 다양한 프로그램이 3개월 과정으로 무료예요. 저는 작년에 태극권 배웠는데 무릎 아픈 게 많이 좋아졌어요. 강사님도 전문가고 같이 운동하는 친구들도 생기고 일석이조예요. 걷기 모임도 돈 안 들고 건강 지키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저희 동네 영도 걷기 사랑 모임은 매주 토요일 아침 7시에 모여서 2시간 걸어요. 회비 없어요. 그냥 모여서 걷고 수다 떨고 끝나고 김밥 한 줄씩 싸와서 나눠 먹어요. 병원 안 가는 게 최고의 절약이잖아요. 실제로 저는 3년째 감기 한 번 안 걸렸어요. 집에서 하는 운동도 있어요. 유튜브에 실버 요가, 시니어 스트레칭 검색하면 영상이 수백 개 나와요. 저는 매일 저녁 30분씩 따라해요. 요가 매트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것도 없으면 이불 깔고 하면 되고요. 작년에 허리 아파서 병원 갔더니 물리치료 10회에 30만 원이래요. 그런데 유튜브 보고 스트레칭 했더니 2주 만에 나았어요. 약값 아끼는 방법도 있어요. 똑같은 약인데 병원마다 가격이 달라요. 저는 약국 앱으로 가격 비교해서 제일 싼 곳에서 사요. 또 제네릭 복제약 쓰면 절반 가격이에요. 효과는 똑같은데 브랜드만 다른 거죠. 의사한테 제네릭으로 처방해 주세요 하면 돼요. 작년에 혈압약 제네릭으로 바꿨더니 한 달 약값이 2만 원에서 8천 원으로 줄었어요. 5번째는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 찾기예요. 큰 돈 들여서 큰 행복 찾지 말고 돈 안 들이고 작은 행복 찾는 거예요. 저한테는 매일 아침 라디오 듣는 게 소확행이에요. 올드팝 들으면서 커피 한 잔 마시면 하루가 행복하게 시작돼요. 커피도 비싼 거 아니에요. 다이소에서 100개들이 믹스커피 5천 원이면 석 달은 먹어요. 또 하나는 일기 쓰기예요. 하루에 있었던 일, 감사한 일 3개씩 쓰는데 이게 정말 행복감을 높여줘요. 노트 한 권 1,000원이면 1년 쓸 수 있어요. 1,000원으로 1년 행복을 사는 거죠. 작년 일기 다시 읽어보니까 잊고 있던 행복한 순간들이 되살아나더라고요. 이게 다 재산이에요. 창문 화분 가꾸기도 소확행이에요. 씨앗 한 봉지 2,000원이면 꽃밭을 만들 수 있어요. 매일 아침 물 주면서 오늘도 예쁘게 피어줘서 고마워 인사하는데 꽃들이 정말 대답하는 것 같아요. 지난달엔 나팔꽃이 창문 가득 피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예쁘다 하더라고요. 2,000원으로 동네 명소를 만든 거예요. 손편지 쓰기도 제 소확행이에요. 한 달에 한 번 오래된 친구들한테 손편지를 써요. 우표 430원, 편지 봉투 100원. 530원으로 친구 감동시키고 저도 행복해져요. 요즘 손편지 받으면 얼마나 감동하는지 몰라요. 친구들이 너 때문에 살만 난다고 하면 정말 뿌듯해요. 카톡은 금방 지나가지만 손편지는 평생 간직하잖아요. 동네 한 바퀴도 돈 안 드는 행복이에요. 매일 다른 골목으로 산책하면서 새로운 발견을 해요. 어제는 50년 된 떡볶이집을 발견했고 오늘은 벽화 그려진 골목을 찾았어요. 내가 사는 동네가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여행 안 가도 충분히 새로운 걸 볼 수 있어요. 가장 큰 소확행은 감사 인사예요. 돈 한 푼 안 들어요. 아침에 해님한테 오늘도 밝게 비춰줘서 고마워요.
버스 기사님한테 안전운전 감사해요. 마트 직원한테 친절하게 대해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감사 인사하면 상대방도 웃고 나도 웃어요. 하루에 10번 감사 인사하면 10번 행복해져요. 이렇게 돈 안 들이고 행복하게 살다 보니 오히려 여유가 생겼어요. 월 80만 원 중에서 생활비 50만 원 쓰고 30만 원은 저축해요. 작년에 모은 돈으로 제주도 여행도 갔어요. 비수기에 저가항공, 게스트하우스 이용하니까 3박 4일에 20만 원으로 해결했어요. 친구들이 어떻게 그 돈으로 여행 가 하는데 방법을 아니까 가능한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비교하지 않기예요. 남들과 비교하면 끝이 없어요. 누구는 해외여행 가고, 누구는 좋은 차 타고, 누구는 큰 집 산다고 부러워하면 불행해져요. 저는 비교 대신 감사를 선택했어요. 작은 집이지만 내 집이 있음에 감사, 해외는 못 가도 제주도 갈 수 있음에 감사, 좋은 차는 없어도 버스 탈 수 있음에 감사. 미니멀 라이프도 돈 안 드는 행복의 비결이에요. 물건이 많으면 관리비가 들어요. 옷 많으면 세탁비, 신발 많으면 수선비, 가전 많으면 전기세. 저는 필요한 것만 남기고 다 정리했어요. 옷 20벌, 신발 3켤레, 그릇 4인용 한 세트.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물건이 적으니까 청소도 쉽고, 이사도 쉽고, 마음도 가벼워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게 필요한 사람이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필요를 줄이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월 80만 원으로도 부족함이 없어요. 오히려 남아서 저축까지 해요. 이게 진짜 부자 아닐까요? 주변에 보면 돈 많아도 불행한 사람 많아요. 옆집 박 사장님은 연금 300만 원 받는데 매일 돈 걱정이에요. 왜? 쓸 곳이 너무 많으니까. 골프 회원권, 외제차 할부, 명품 옷, 비싼 외식. 지출이 400만 원이니까 늘 적자예요. 반대로 저는 수입은 적어도 지출이 더 적으니까 여유가 있어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노인 빈곤율이 43.8%로 OECD 1위래요. 하지만 행복도 조사에서는 소득과 행복이 비례하지 않는다고 해요. 오히려 소득 하위 20%가 중위 소득층보다 행복도가 높은 경우도 많대요. 왜? 욕심이 적고 감사할 줄 알아서예요. 제가 실천하는 구체적인 절약 팁을 더 알려드릴게요. 먼저 장보기 전략이에요. 저는 절대 배고플 때 장 안 봐요. 배고프면 충동 구매하게 돼요. 꼭 리스트 작성하고 가요. 그리고 마감 세일 시간을 노려요. 마트는 저녁 7시 이후, 재래시장은 오후 5시 이후가 골든타임이에요. 어제도 7시에 가서 3,000원짜리 빵을 1,000원에 샀어요. 제철 식재료만 사는 것도 중요해요. 겨울엔 배추, 무가 싸고 여름엔 오이, 토마토가 싸요. 제철 아닌 걸 사면 3배는 비싸요. 저는 제철 채소 대량 구매해서 말리거나 절여놔요. 여름에 깨씹 100장 1,000원에 사서 장아찌 만들면 겨울까지 먹어요. 대용품 활용도 절약의 지혜예요. 비싼 올리브유 대신 들기름, 버터 대신 마가린, 소고기 대신 돼지고기. 맛은 거의 비슷한데 가격은 절반이에요. 커피도 원두커피 대신 믹스커피, 와인 대신 막걸리. 행복은 비싼 걸 먹는 게 아니라 맛있게 먹는 거예요. 에너지 절약도 큰 돈을 아껴요. 겨울엔 내복 입고 실내 온도 18도, 여름엔 선풍기로 버티고 에어컨은 정말 더울 때만. 작년 겨울 난방비 월 3만 원, 여름 전기료 월 2만 원으로 해결했어요. 이웃집은 난방비만 10만 원 넘던데
저는 내복 입고 무릎 담요 덮으니까 충분하더라고요. 물 절약도 빼놓을 수 없죠. 설거지할 때 물 받아서 하고, 양치할 때 컵 사용하고, 샤워는 5분 안에 끝내요. 빨래도 모아서 한 번에. 이렇게 하니까 수도료가 월 8,000원이에요. 작은 실천이지만 1년이면 10만 원 넘게 절약돼요. DIY디오 It Yourself로 수리비도 아껴요. 유튜브가 정말 선생님이에요. 수도꼭지 교체, 변기 막힘, 전구 교체, 옷수선. 다 유튜브 보고 혼자 해요. 작년에 세탁기 배수구 막혔을 때 수리기사 부르면 5만 원인데 유튜브 보고 베이킹소다랑 식초로 해결했어요. 2,000원으로 끝. 포인트 적립도 무시 못해요. 마트 포인트, 약국 포인트, 통신사 포인트. 작은 것 같아도 모으면 커요. 저는 작년에 포인트로 쌀 20kg 2포대 샀어요. 공짜 쌀이죠. 또 앱 설치하면 주는 쿠폰들 꼭 챙겨요. 배달앱, 마트앱, 커피앱. 첫 주문 할인 쿠폰만 써도 한 달에 2만 원은 아껴요. 공유 경제도 활용해요. 혼자 쓰기 아까운 건 이웃과 나눠 써요. 김장할 때 절임 배추 공동 구매하면 30% 싸요. 쌀도 20kg 공동 구매하면 개당 5,000원씩 아껴요. 청소기, 믹서기 같은 가전도 번갈아 쓰면 각자 살 필요 없어요. 무엇보다 만족의 기준을 낮추는 게 중요해요. 배부르게 먹는 게 아니라 적당히 먹기, 새 옷이 아니라 깨끗한 옷 입기, 큰 집이 아니라 따뜻한 집에 살기. 기준을 낮추니까 행복은 높아지더라고요. 실제로 제 생활비 내역을 공개하면 식비 20만 원, 관리비 10만 원, 통신비 2만 원, 교통비 3만 원, 의료비 5만 원, 생필품 5만 원, 여가비 5만 원, 총 50만 원이에요. 나머지 30만 원은 저축. 이 돈으로 1년에 한 번 여행 가고, 경조사비 내고, 비상금 마련해요. 돈 안 들이고 행복하게 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진짜 부자는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은행 잔고는 비어도 마음 잔고가 가득하면 그게 진짜 부자예요. 제 마음 잔고엔 뭐가 있냐고요. 감사, 만족, 평화, 사랑, 우정, 추억, 지혜.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건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것들이죠. 특히 시간 부자가 됐어요. 돈 벌려고 바쁘게 살 필요가 없으니까 시간이 많아요. 아침에 여유롭게 일어나고 천천히 밥 먹고 느긋하게 산책하고.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시간에 쫓기며 사는 부자보다 시간 여유 있는 빈자가 더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관계 부자도 됐어요. 돈이 없으니까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알게 됐어요. 돈 있을 때만 찾아오는 사람은 다 떠났고 진심으로 저를 좋아하는 사람만 남았어요. 이제 제 주변엔 돈으로 계산 안 하는 진짜 관계만 있어요. 이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경험 부자도 됐어요. 비싼 경험 말고 의미 있는 경험이요. 텃밭에서 처음 토마토 딴 날, 손편지 받고, 친구가 울던 날, 무료 콘서트에서 감동받던 날, 보건소에서 만난 친구와 절친이 된 날. 이런 경험들이 제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요. 제가 존경하는 법정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이다. 정말 와닿는 말이에요. 저도 필요한 건 다 있어요. 먹을 것, 입을 것, 잘 곳, 사랑하는 사람들. 이것만 있으면 충분해요. 나머지는 다 욕심이에요. 또 하나 깨달은 건 나눔의 기쁨이에요. 돈이 없어도
나눌 게 많더라고요. 시간, 재능, 미소, 위로, 격려. 이런 걸 나누니까 오히려 더 풍요로워져요. 어제도 혼자 사는 윗집 할머니한테 반찬 나눠드렸더니 당신이 내 딸 같아 하시는데 정말 뭉클했어요. 2,000원짜리 반찬으로 100만 원짜리 행복을 산 거예요. 단순함의 아름다움도 발견했어요. 복잡한 요리 대신 간단한 밥상, 화려한 옷 대신 깔끔한 차림, 큰 집 대신 아담한 공간. 단순할수록 본질이 보여요. 밥 한 공기의 고마움, 따뜻한 이불의 소중함, 맑은 물 한 잔의 귀중함. 이런 게 다 보여요. 무엇보다 현재의 소중함을 알게 됐어요. 돈 걱정하느라 미래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오늘에 충실해요. 오늘 해가 떴음에 감사하고, 오늘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음에 감사해요.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뜰 테니까요. 가끔 돈 없어서 불편하지 않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솔직히 가끔 불편해요. 하지만 불편한 것과 불행한 것은 달라요. 택시 대신 버스 타는 건 불편하지만 불행하진 않아요. 오히려 버스에서 만나는 사람들, 차 창밖 풍경을 보는 재미가 있어요. 서울대 행복연구센터 조사에 따르면 자발적 간소함을 선택한 노인들의 행복도가 일반 노인보다 34% 높다고 해요. 또 스트레스 지수는 절반이고 우울증 발병률은 30%이래요. 돈이 적어도 마음이 풍요로우면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증거죠. 여러분도 따라할 수 있는 돈 안 들이고 행복한 노후 10계명을 정리했어요. 제1계명, 공짜를 찾아라. 도서관, 박물관, 공원, 무료 강좌, 무료 공연. 찾아보면 공짜가 넘쳐나요. 저는 우리 동네 무료 행사 앱을 깔아서 매일 체크해요. 이번 주만 해도 무료 영화 2편, 무료 콘서트 1회, 무료 전시 3곳을 다녀왔어요. 제2계명, 직접 만들어라. 음식, 옷수선, 집수리, 선물. 뭐든 직접 하면 돈도 아끼고 보람도 있어요. 저는 김치, 장아찌, 잼, 청 다 직접 만들어요. 사는 것보다 10배는 싸요. 손주 생일 선물도 직접 뜬 목도리 줬더니 더 좋아하더라고요. 제3계명, 나눠 써라. 혼자 쓰기엔 아까운 것들 이웃과 나눠 쓰세요. 신문 돌려보기, 책 바꿔 읽기, 반찬 나눠 먹기. 저희 아파트는 공유 냉장고도 있어요. 많이 만든 음식, 혼자 못 먹을 것들 넣어두면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요. 제4계명, 물물 교환하라. 돈 대신 물건이나 재능으로 거래하세요. 저는 뜨개질 잘하는데 이웃집 컴퓨터 수리해주는 아저씨랑 교환해요. 제가 만든 수세미 10개와 컴퓨터 수리 1회. 서로 윈윈이죠. 제5계명, 걸어 다녀라. 교통비 아끼고 건강도 지키는 일석이조. 저는 왕복 1시간 거리는 무조건 걸어요. 한 달 교통비 3만 원으로 해결. 1년이면 36만 원 절약이에요. 게다가 운동도 되니까 병원비도 아껴요. 제6계명, 텃밭을 가꿔라. 조금만 부지런하면 채소값 제로. 옥상 텃밭, 베란다 텃밭도 좋아요. 저는 스티로폼 박스로 베란다 텃밭 만들었어요. 상추, 깨십, 파 정도는 충분히 자급자족 가능해요. 제7계명, 유튜브를 활용하라. 요리, 운동, 수리, 공부, 취미. 뭐든 유튜브에 있어요. 저는 유튜브로 영어 공부, 요가, 그림 그리기 다 배웠어요. 학원비 영원으로 만능 엔터테이너가 됐죠. 제8계명, 감사 일기를 써라. 하루 3개씩 감사한 일 쓰기.
돈 안 들이고 행복해지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노트 한 권이면 1년 행복. 저는 5년째 쓰고 있는데 읽을 때마다 행복해져요. 제구 계명, 미니멀하게 살아라. 적게 소유하면 관리비가 줄어요. 옷 20벌, 신발 3켤레, 그릇 한 세트. 이것만으로 충분. 물건 줄이니까 청소 시간도 줄고 스트레스도 줄어요. 제10계명, 비교하지 마라. 남과 비교하면 끝이 없어요. 내 기준으로 살면 돼요. 나는 나, 남은 남. 작은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면 그게 행복이에요. 20계명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한 달만 해봐도 변화를 느낄 거예요. 저는 이렇게 살기 시작한 지 5년째인데 오히려 돈 많았을 때보다 행복해요. 통장은 비었지만 마음은 가득 차 있어요. 실천할 때 팁을 드리면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저도 처음엔 공짜 문화생활부터 시작했어요. 그 다음 텃밭, 그 다음 물물교환. 이렇게 하나씩 늘려갔어요. 지금은 이 모든 게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어요. 또 기록하는 게 중요해요. 절약한 금액, 공짜로 즐긴 것들, 행복했던 순간들. 다 적어두세요. 나중에 보면, 우와, 내가 이렇게 알뜰하게 살았구나, 뿌듯해요. 저는 행복 가계부를 만들어서 돈 쓴 것보다 아낀 것, 공짜로 얻은 것을 더 크게 적어요. 여기까지가 제가 75년 살면서, 특히 혼자 살면서 터득한 큰돈 안 들이고 행복한 노후 보내는 방법이에요. 첫째, 공짜 문화생활 즐기기. 둘째, 텃밭과 친해지기. 셋째, 물물교환과 품앗이. 넷째, 무료 건강관리법. 다섯째, 소확행 찾기. 이 5가지만 실천해도 월 80만 원으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75세인 지금 저는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평화로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젊을 땐 돈 벌려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는데 지금은 하루 종일 제 시간이에요. 하고 싶은 걸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가고 싶은 곳에 가요. 돈은 없지만 시간은 많으니까 오히려 더 부자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명언이 있어요. 행복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즐기느냐에 달려있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100만 원짜리 코스 요리보다 친구랑 먹는 김밥이 더 맛있고, 해외여행보다 동네 공원 산책이 더 평화롭고, 명품 가방보다 손수 만든 에코백이 더 자랑스러워요. 특히 노년에는 돈보다 건강, 관계, 마음의 평화가 더 중요해요. 돈 많아도 아프면 소용없고, 외로우면 불행하고, 마음이 불안하면 지옥이에요. 저는 돈은 없지만 건강하고, 좋은 이웃들이 있고, 마음이 평화로워요. 이게 진짜 부자 아닐까요? 여러분도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사세요. 작은 것에서 큰 기쁨을 찾고 나눔으로 풍요로워지고 비움으로 채워지는 역설을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 돈이 없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가난하지만 행복하다는 말이 모순처럼 들리시나요?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부자지만 불행하다가 더 모순이죠. 행복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 상태예요. 마음이 풍요로우면 가난해도 행복하고, 마음이 가난하면 부자도 불행해요. 제 이야기가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께 희망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초연금만으로도, 적은 연금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방법을 알면 가능해요. 지혜롭게 살면 돼요. 욕심 버리고 감사하면서 살면 돼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자존심 지키면서 살라는 거예요. 돈 없다고 비굴하게 살 필요 없어요. 당당하게 사세요. 우리는 이 나라 발전시킨 주역이고, 자식들 훌륭하게 키운 부모고, 충분히 존경받을 만한 어른이에요. 돈이 없을 뿐이지 가치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산 영도에서 월 80만 원으로 행복하게 사는 75세 최순의 올림.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와 희망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돈 걱정 말고 오늘 하루 행복하게 살아요. 그게 진짜 성공한 인생이에요. 저는 최순애님의 이메일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돈이 없어도 이렇게 지혜롭고 창의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것, 오히려 적은 돈으로 더 큰 행복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보내시길 바랍니다.